여러분,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중요한 소식을 나만 혼자 늦게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모임 날짜를 다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거나, 가족 단톡방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나는 알림도 못 받았거나, 친한 친구가 입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거나, 그런 경험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72세가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밀어낸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느낌.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가감없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화려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72세의 제가 했던 일이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절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스마트폰이 조금 불편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톡이 어렵고 알림이 뭔지 모르겠고 사진 하나 보내는 것도 버벅거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기계치라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모임 이야기를 제일 먼저 알던 제가 어느 날은 모임이 다 끝난 뒤에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카톡으로요? 저는 카톡 알림이 꺼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림이 켜지고 꺼진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딸이 만들어준 가족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손자 학교 발표의 날짜, 남편 기일 모임 장소, 손녀 생일 케이크 뭐로 할지. 근데 저는 메시지가 와도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답장하는지가 헷갈려서 그냥 두다 보니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어요. 가족들이 일부러 저를 빼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입원했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퇴원한 뒤에야 다른 친구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얼굴도 보고 과일도 사다 놓고 위로도 했는데 저만 몰랐던 겁니다. 왜요? 연락이 카톡 단체방으로 왔는데 저는 알림을 못 봤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곁에 없었다는 것도 속상했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늦게 알까?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세상에 발을 못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야. 몰라서 그런 거야.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용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결심 이후에도 한참 망설였어요. AI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자꾸 나오고 손자가 학교에서 쓴다고 하고 딸이 회사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먼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 거야. 나는 그냥 전화랑 문자만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뭘까? AI를 배우다가 실패하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AI를 배우다 실패하면 그냥 처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잃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친구 입원 소식을 혼자 늦게 알게 된다면? 또 가족 대화에서 혼자 빠져 있게 된다면? 그건 잃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딱 한 번만. 처음 한 질문 하나가 전부를 바꿨습니다. AI를 처음 켰을 때 저는 가장 쉬운 것부터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거창한 걸 물어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입력했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조금 창피했습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답이 돌아왔는데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제 나이에 맞게 바람이 불 때 어떤 겹옷이 좋은지까지 알려줬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친절한 젊은 분이 어머니, 오늘은 이렇게 입으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뭔가가 딸깍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뭐든 하나씩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오늘 점심에 뭘 먹으면 소화에 좋을까요? 병원 예약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두부랑 애호박이 있는데 어떤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부끄럽다고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AI는 한 번도 저를 핀잔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같은 걸 물어봐도 매번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자식한테 엄마, 그거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묻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 편하게 다 물어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요즘 카톡 답장 엄청 빨리 하시네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사소하다고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AI한테 카톡 알림 설정하는 법을 물어봤거든요. AI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설정 버튼 누르고 알림 탭 들어가고 켜기 누르고. 저 혼자 했습니다. 딸한테 부탁 안 하고 아들 귀찮게 안 하고 혼자서요. 그 다음은 사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 음성 메시지 보내는 법.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트로트 찾아보는 법. 하나씩이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분명히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딱 하루에 하나씩만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지켰어요. 그러다 진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한 친구 5명이서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전엔 단톡방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쓰고 했더니 친구들이 어머,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모임 날짜도 이제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손자가 보내는 재롱 영상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봅니다. 작년에는 손자 100일 사진을 2주 뒤에 봤는데 이번엔 올라오자마자 하트 눌러줬습니다. 손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최고야 라고요. 그 3글자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세탁기 쓰는 법 배울 때 어려웠죠? 처음 전자레인지 쓰는 법 배울 때 헷갈렸죠? 처음 ATM 기계 앞에 섰을 때 막막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 하시잖아요. AI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이 낯설 뿐이에요. 한번 익히면 평생 쓰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에 AI를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아무도 일부러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오가는 공간에 내가 없는 겁니다. 연락이 오는 채널에 내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만 혼자 그 소식을 모르게 됩니다. 이건 서럽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AI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시작하세요. AI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처럼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클로바엑스 혹은 리튼을 검색해 보세요. 둘 다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가 제일 궁금하셨어요?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좋고요. 드라마에서 본 단어 뜻도 좋고요. 오늘 뭐 먹을지도 좋고요. 진짜 뭐든 됩니다. 틀린 질문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질문도 없습니다. AI는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AI는 24시간 내 편입니다. 새벽 2시에 물어봐도 됩니다.
같은 걸 10번 물어봐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식한테 자꾸 물어보기 눈치 보이셨던 모든 것들, 이제 AI한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저는 72세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은 저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저희 그날 밤과 같은 순간일 수 있어요. 천장 바라보면서 이대로 계속 뒤처지며 살 것인가 고민하던 그 순간이요. 지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더 용기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달라지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친구분, 형제분, 이웃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충분합니다.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계속 만들어도 되겠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천천히 함께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